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란 인사드리기가 민망한 오늘이네요. 코스피 코스닥 다소 크게 밀리고 있죠. 코스피에선 800여 개, 코스닥에선 1,200여 개 종목이 떨어집니다. 도합해서 2,000개죠. 일단 중화권 증시에서부터 시작된 악재가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을 들여다보니 이분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슈가 되고 있죠. 출구 근처에서 파티를 즐겨라. 일단 지금이 2000년과 2008년도에 있었던 버블 붕괴 시기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2000포인트, 지금 코스피에서 30% 아래인 자리까지도 자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파티를 분명히 동참해서 즐기더라도 점점 현금 비중을 늘려나며 이 파티 출구 근처에서 이 춤을 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가슴 한켠이 철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오늘 시점을 들여다봤을 때 그때 살 걸 혹은 그때 팔 걸 어느 쪽에 후회를 하고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시작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금 3,0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만 해도 빨간불을 켰었죠. 뉴욕에서 나온 소식이 비로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중국장이 개장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수는 탄력을 잃었고요.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화권 증시 전반이 좋지 않죠. 상해 종합지수 1.6%, 홍콩 항생지수는 3% 가까이 하락하고요. 니케이 지수도 3만 선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장중에 지금 2,998포인트까지 가면서 1월 29일 이후 처음 3,000선 아랫대를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2% 하락, 3,000선 겨우 지켜내며 3,008포인트 유지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많이들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악재성 이슈로 들러오는 소식을 점검을 해보면 홍콩발 악재였는데요. 일단 홍콩에서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 말은 중국이 유동성 축소 정책을 피는 게 아니냐,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중국이 나서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죠. 앞서서 중국에서 단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긴축 우려가 다시 현실화되는 흐름입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과연 종가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가상으로 3,001포인트니 2포인트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3,000선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의 지수 방향이 중요한 거겠죠. 자, 수급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4천억 정도. 그리고 자석의 반대 성질처럼 개인의 매수는 동시에 이 매수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4,800억 정도를 사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사고 있는 쪽이 있었습니다. IT와 제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받는 건 또 개인이었고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쪽에서 오늘 운수장비 상당수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일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기관은 700억 정도, 시장의 움직임 대비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실까요? 오늘 장 출발할 때만 해도 그래도 빨간불 편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총 20위권 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하락으로 고개 돌리며 1% 이상 밀려나고 있고요. 오늘 LG화학도 1.69% 떨어지는 움직임, 외국인의 매도도 LG화학 쪽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유난히도 좀 부침이 심한 쪽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동차 대표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다 하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죠. 어제 아이오닉5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부진, 과연 시장이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리콜 관련한 소식이 발목을 잡은 걸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현대차는 3% 하락한 23만 6천 원권 거래되고요.
있고요. 기아차 75,6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볼까요?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는데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오늘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강한 이 종목, 포스코 강판이죠. 오늘장 24% 급등인데요.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지고 있는 도금 강판이 전기차 사업에 쓰인다라는 기대, 그 이슈가 들려오며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 뒤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2,700원 보이면서 코스피 내에서 몇 안 되는 상승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자, 코스닥 흐름 보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락 종목 수도 압도적이고요. 지금 5거래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920선마저 놓쳤습니다. 지금 현재 2.6% 하락으로 911포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매 한 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오늘 3% 내외 하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카카오게임즈는 코로나19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다른 게임사들의 신작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것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일부 증권가를 통해서 이 호평으로 흘러나왔었고 카카오게임즈는 비교적 견조합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2.67% 올라간 53,800원 진행이 됩니다만 펄어비스, 알테오젠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 낙폭이 다소 크다라는 게 오늘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전반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다냐 선생님과 단칼 전략 시간에 자세하게 오늘 지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좀 관심권역에 있을 법했던 이슈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 사실 이 이슈들이 전체 지수 흐름에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밀리는 오늘 하루네요.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이슈 점검합니다. 아이오닉5 어제 공개가 되고 있죠. 상당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호평 쪽이 더 높았습니다. 일단 18분 이내에 배터리 80%를 충전하고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한다. 충전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찍혔고요.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 후반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던 만큼 아이오닉5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는데요. 일단 평가들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이 자동차 전문지에서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정말 좋아 보인다. 내 돈 다 가져가라.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생긴 건 미래차 같은데 양산 준비가 다 완료됐다니 라며 놀라는 의견도 있었고 테슬라 킬러가 나왔다. 비용 대비 가장 진부한 전기차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외양이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들도 있었지만요. 일단 아이오닉5 관련주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오늘 들여다봤는데 시장 탓일까요? 아니면 재료 노출일까요? 아니면 실망감일까요?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많이들 거론이 됐었죠. 오늘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낙폭도 거의 다 3%, 7% 상당히 크다라는 게 부담이 되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슈가 악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현대차 측에서 이 코나를 비롯한 전기차 리콜 관련 소식이 들려왔죠. 그동안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생산 이후에 15번 정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자진 리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리콜 비용은 추정 금액 1조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아이오닉5 소비자들은 당연히 아이오닉5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그룹에서는 아이오닉5 안전에 시스템 자체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소비자의 불안을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이러한 흐름 때문일까요? 시장 때문일까요? 많이 빠지고 있는 이 아이오닉5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불사조 이정덕 대표께 넣어봤는데 조정 많이 나온 종목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한번 주시하죠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죠. 암호화폐 내재 가치 없다라고 한은혜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했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제 거의 준비됐어라고 이야기하며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잠시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이 디지털 화폐 CBDC가 무엇인가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내에서는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같은 게 있고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바로 CBDC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다 보니까 보증이 된 거고 지금 우리 실물 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크게 없어서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최근인데요. 지금 세계 중앙은행 중 80%가 이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측이고요. 우리도 디지털 원화 시험 유통에 들어가는 등 각국 중앙은행은 발빠른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또 궁금해하게 되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고 말하는 건 보통 금융 자동화 기기 업체들이 기기가 바뀌던가 시스템이 바뀌던가 유통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언급되고 있는 게요. 지금 한네트, KCT, 푸른기술, 한국전자금융, 디지털 기기 혹은 키오스크 강자들이 이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민스럽죠. 투자해도 될까? 그래서 몇 분께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이쪽 종목들 투자 어때요? 일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수혜주 없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더 필요하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사야죠라며 기승전 SK하이닉스 느낌으로 답변을 주셨네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분 보시죠. 자, 이번엔 유안타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이쪽 종목들 투자 어때요? 질문 드려봤더니 지금 그닥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비트코인 관련주처럼 오래 뜨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의 하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지금 지수 자체가 밀리는 것, 대다수의 종목이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감정적 소모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꾸준하게 점검하시면서 오늘 대비책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